최신 경향을 제대로 저격하는 신촌파고다 IELTS 전문 강사 리킴입니다. 네, 오늘은 리스닝 토픽을 준비했는데요. 리스닝 토픽에서도 특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브리티시 스타일과 그 다음에 아메리칸 스타일, 즉 리스닝뿐만이 아니죠. 이건 리스닝, 리딩, 라이팅, 스피킹 전반적으로 걸쳐서 리스닝 파일 등등을 들어보고요. 저랑 같이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많은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브리티시와 아메리칸,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지루하지 않은 영상 수업이 될 거니까요. 반드시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어떤 식으로 제가 오늘 문제들을 꾸몄는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Table of Contents를 저랑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vocabulary, 즉 영국식과 미국식 스타일에서요. 이 vocab, 즉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 다르다고 해요. 근데 제가 모든 걸 다 가져올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추려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썼을 때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고요. 자, IELTS와 어떻게 연동돼서 더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스펠링입니다. 이 스펠링 이슈는 되게 크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영국을 가거나 뭐 호주 아니면 영연방 국가인 뉴질랜드를 갔을 때 어떤 스펠링을 더 선호하게 되는지, 이걸 쓰면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는 pronunciation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왜냐? 리스닝에서는 pronunciation이 약간 다르게만 들려도요. 학생분들이 많이 못 듣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중학교 영어가 다 미국 영어 스타일로 흡수를 하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많이 봐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퀴즈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단어들을 보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들을 맞추실 수가 있다면 제대로 집중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4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반드시 집중하시고요. 저랑 같이 팔로우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vocabulary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어인데요. 단어의 차이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저는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면은 뭘 엽니까? bonnet, 즉 뚜껑을 열게 되죠. 그것을 보통 브리티시에선 bonnet이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hood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IELTS 리스닝 섹션 1에서 bonnet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거든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go on holiday. 자, 우리가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브리티시 피플들은 go on a holida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뭡니까? go on vacation 하면 보통 같은 휴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보통 리스닝 섹션 1에서 단어를 표기하는 것은 holiday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많이 나왔죠. 여러분 핸드폰 있죠? 그래서 핸드폰 모바일 폰이라고 보통 브리티시 피플들은 얘기를 하고요. 특히 아메리칸 피플들은 셀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아니면 그냥 do you have a mobile 하면 바로 폰 없이 그냥 그게 바로 그 자체만으로 휴대전화가 됩니다. do you have a mobile? 그럼 바로 이동전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쪽을 다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도요. 많이 나온 단어 하나 추렸습니다. petrol. petrol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oil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름인데요. 한마디로 자동차에 넣는 그 기름을요. petrol이라고 하는데 보통 미국에서는 gasoline 혹은 gas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petrol station이나 gas station을 붙이면요. 각각의 사용이 다른 주유소라는 뜻으로 나오죠. 그래서 보통 영국이나 호주 혹은 뉴질랜드 사람들은 petrol station, 여기는 gas station.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petrol station을 더욱더 많이 쓰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다 왼쪽에 있는 단어를 외워두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릭스 IELTS 이런 것들을 항상 수업 중에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훨씬 더 공부하고 있는데 쉽게 들리실 거예요. 실제 유학 가거나 이민 가시는데도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pronunciation을 볼 겁니다. pronunciation은 발음이죠. 발음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랑 볼 거예요. 자, pronunciation 뭔지 같이 한번 볼까요? 보면 첫 번째는요. 컬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컬러는 무엇이죠? 바로 색깔을 의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색깔이라는 것은 보통 OUR 이렇게 붙게 되는데요. 미국식은 OR로 붙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honor입니다. honor. honor는 뭐죠? 보통 영광이란 뜻인데요. 보통 it's an honor to meet you. 그러면 너를 만나서 되게 영광이다. 마찬가지로 OUR이 들어가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노동력이라고 하죠. OUR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우리 인식하다라는 표현 IELTS에서 많이 나오죠. recognize, ISE가 들어가는데 여긴 반면에 IZ
IZE가 들어가게 되네요. 다섯 번째부터 볼까요? 센터인데 여기도 ER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IELTS에서 이런 부분들 보캡에 대한 차이점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스펠링이 좀 다른데 이것을 그대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혼합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감점은 아닙니다. 근데 통일성 있게 라이팅에 써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영연방국가 가시는 분들은 이런 스타일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점수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따르셔도 전혀 점수에는 영향이 없다. 그 대신에 통일성을 갖고 한쪽만으로 써주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 많죠. 제가 수업 시간 때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도 한번 보죠. 바로 pronunciation입니다. pronunciation. 자, pronunciation을 저랑 같이 볼 건데요. 이 pronunciation이라는 것은 보통 발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pronounce를 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특히 listening 점수나요. 아니면 speaking examiner가 보통 영국인이나 호주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떨어뜨리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점수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저랑 볼 겁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요. 많이 나오는 거 한 중에 하나가 A 발음인데요. 보통 pass me the ball, 축구를 할 때나 이럴 때 pass me the ball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영국 사람들이나 보통 호주, 뉴질랜드 사람들은 이 A 발음을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pass me the ball, pass라는 형태로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A죠. animal 맞습니다. 세 번째 plant, 그리고 네 번째도 한번 보세요. better가 아니라 better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better, this is better. 그다음에 네 번째 여기 보면 다섯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로 T가 리을 발음 아니에요. butter이 아니라 bottle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깨알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어떤 학생들 이런 부분들 되게 빨리 나오면요 못 듣습니다. animal and plants 이렇게 나오면요 보통 animal plants인지 뭔지 잘 몰라서요 잘 못 적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쉬운 단어들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배웠는데 조금 더 고급 단어는 없나요? 리스닝에 더욱더 연동될 수 있는 단어는 없을지 저랑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기다리고 있느냐. 제가 실전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뭐가 있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실제로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보신 단어일 거예요. 뭡니까? 우리 맨날 일상생활에서 보는 광고라는 단어죠. 자, 보통 우리는 advertisements라고 외웠는데요. advertisements. 근데 보통 listening이나 혹은 speaking에서 채점관이 얘기를 할 때는요. 어떻게 읽습니까? advertisements, 즉 advertisements라고 읽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스피킹 채점관이 advertisements, how do you think about the advertisements라고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릭스 IELTS를 들으신 분들은 이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마 오프 토픽을 낸다던가 스펠링을 못 적을 거고요. advertisements를 들었는데 알아듣게 되면 바로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이점 advertisements와 advertisements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요즘에 스피킹 토픽이나 리스닝 토픽에서 많이 나오는 게 creative person이에요. 혹은 뭐라고 합니까? innovative person, 즉 혁신가들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죠. 혁신적인이라는 뜻이에요. innovative라고 하는데요. 보통 브리티시 피플들은요. He is 뭐라고 합니까? innovative가 아니라 innovative라고 발음을 한대요. 그래서 innovative라는 단어를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두 개, advertisements, 그 다음에 innovative. 이걸 이제 실전에 과연 나올까? 안 나올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전에 과연 나올까요? 그럼 제가 그 부분을 바로 증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부분들이요, 이제 퀴즈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저랑 같이 이제 퀴즈 문제를 풀 건데요. 1번부터 2번, 3번 형태의 단어들 보셨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IELTS 리스닝 퀘스천에 나오는지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필하고 샤프 혹은 뭐 펜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랑 같이 리스닝 트랜스크립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가 나왔죠, 처음에. 자, 이제 음성을 한번 들어보고요.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저랑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요. 자, 이제 음성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준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Hello, West Bay Hotel. Can I help you? Oh, good morning. I'm ringing about your advertisement in the Evening Gazette. 자, 다 들으셨나요? 자,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Hello, 자, West Bay Hotel, can I help you? 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혹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죠. Oh, good morning. 다 뭐라고 합니까? I'm ringing about.
나는 전화를 했습니다. You're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죠. 다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뭐라고 얘기했죠? 네, advertisements가 아닌 advertisements라고 얘기를 했죠. advertisement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브리티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요. 특히 advertisements라고 외우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답을 쓰지 못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윅스 IELTS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알려드리니까 오시면 스피킹과 리스닝에 계속 연동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포인트는 뭐다? 네, advertisements가 아니라 advertisements였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요. 저랑 같이 또 one of the more부터 쭉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준비되셨나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ne of the more innovative uses was to use it in windows, as up until then they had just been holes in walls. It must have been very drafty in those days. 자, 다들 잘 들으셨죠? 그럼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답은 뭐였습니까? 자, one of the more 뭐라고 나왔죠? 같이 한번 써보죠. 자, one of the more innovativ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innovative가 아니라 innovative였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innovative 하죠. 그래서 one of the more innovative uses was to use in Windows as 라고 나왔죠. 그래서 한마디로 윈도우처럼 안에 사용이 되었는데요. Until then they had just been holes in wall. 네, 한마디로 구멍이 벽 안에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have been very 뭐라고 하죠? 네, drafty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drafty라는 뜻은 바람이 많이 센, 외풍이 심한이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보통 영국 표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윅스 IELTS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른 게 아니라요. 오늘 알고 싶은 건 innovative, 앞에 있는 건 advertisements가 아니라 advertisements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들 공부를 잘 하셨죠?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펠링 이슈 혹은 보캡 이슈 혹은 pronunciation 이슈들을 윅스 IELTS랑 같이 함께 한다면 아마도 훨씬 더 높은 성적과요. 아마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이민이나 유학을 가시기 때문에 장기간 체류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들도 다 현장 강의나 아니면 인강에서 다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상 최신 경향을 제대로 저격하는 파고다 신촌 전문 강사 릭 김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